어메란 씨는 89세의 나이로 서울 외곽의 오래된 목조 주택의 작은 창문 앞에 서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노랗게 변색된 편지 한 장을 움켜쥐고 있다. 그녀가 반세기 이상 사랑했던 남자, 김준호가 쓴 편지에는 그녀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늦은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고백은 그녀의 마지막 날들의 희미한 빛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고통을 깨우는 칼과 같았습니다. 결코 온전히 보답받지 못한 사랑의 고통, 부드러운 미소 뒤에 숨겨진 조용한 희생과 눈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어메란의 인생은 두꺼운 책과 같습니다. 성공의 후광이 빛나는 페이지도 있고 실패로 어두워진 페이지도 있으며 사랑의 눈물로 흠뻑 젖은 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 불안한 심장의 모든 페이지, 모든 슬픔, 모든 꿈, 모든 고동을 넘겨야 합니다. 어메라는 1936년 대한민국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7형제 중 막내였던 그녀는 일찍부터 자신이 주목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강인한 농부였으며 논에서 일하느라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어머니는 손에 굳은 살이 박힌 채 대부분의 시간을 나이 많은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데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했던 순간은 강둑에 혼자 앉아 물이 천천히 흐르는 것을 바라보며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는 삶을 꿈꿨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꿈 속에서도 그녀는 막연한 외로움을 느꼈고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로움은 가족적 상황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에서 여성의 가치는 종종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어메라는 날카로운 지성과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웃들은 여자애들이 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냐고 놀리지만 그녀는 매일 마을 학교까지 몇 마일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그녀는 큰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여성이 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어메라는 18살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 몇 벌의 헌 옷과 굳은 결심을 안고 서울로 왔다. 그녀는 이곳에서 작은 출판사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그곳에서 그녀의 문학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문학적 감각과 남다른 근면성으로 금세 존경받는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일하던 시절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책과 아이디어, 이야기 속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정말 속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그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남자, 김준호를 만났습니다. 김준호는 밝은 눈과 예술적 영혼을 지닌 야심찬 젊은 작가입니다. 그는 한 줄기 바람처럼 그녀의 삶에 들어와 문학에 대한 열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울의 가로등 아래를 산책하고 예술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세상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당시 22세였던 어메라는 그의 열정에 사로잡혔고 그는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그녀의 온화함과 지성에 감동했지만 가족의 기대에 얽매여 있었다. 그는 명문 가문 출신이며 그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그의 가문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귀족 여성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1962년 준호가 결혼하자 어메라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도 않았지만 매일 밤 작은 빌린 방으로 돌아오면 어둠 속에 앉아 준호가 쓴 시를 조용히 다시 읽으며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아팠지만 결코 그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사랑이 종종 가족의 의무와 책임으로 양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빠져드는 대신 그 고통을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작가들의 발전을 돕는 데 헌신하며 일에 몰두했고, 여성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꿈을 좇을 수 있는 장소를 짓겠다는 더 큰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 어메란 여사가 여성만을 위한 학교인 보름달 학교를 설립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학교는 지식을 전수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교장으로서 그녀는 학교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직접 가르치며 문학에 대한 열정과 극복할 수 없는 한계는 없다는 믿음을 학생들과 공유합니다. 그녀의 강의는 단순히 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이며,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방법, 세상이 등을 돌릴 때에도 꿈을 지키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이 풀문을 졸업했고, 그중 많은 이들이 작가, 교육자, 사회운동가가 되었으며 그녀가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풀문을 만드는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1985년에 학교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삭감했고, 그녀는 사립학교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어떤 밤에는 그녀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고, 희미한 불빛이 쌓인 청구서 위로 비쳐 보였다. 밖에 쏟아지는 비 속에서 그녀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을 반대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정적 압박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그녀의 꿈이 산산이 조각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문들에게 편지를 쓰고 지역 사회에 지원을 호소했으며 단계적으로 폭풍을 헤쳐나갔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녀는 그 눈물이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그녀의 인내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메라는 풀문에서의 활동 외에도 수필과 책을 통해 자신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책인 1968년에 출판된 마음으로부터의 부르심 Calling from the Heart 은 성적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고무적인 작품입니다. 그녀는 책에서 자신과 다른 여성들이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그녀에게 글쓰기는 공유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밤에도 그녀는 책상에 앉아 펜이 떨리는 가운데 감정이 담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학생들에 대해, 불의를 겪는 여성들에 대해 글을 쓰고, 때로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여전히 아파하는 자신의 마음에 대해 글을 씁니다. 어메라는 수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 중 하나는 1995년 풀문의 전 학생이었던 박수진 씨가 한국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을 때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수상 소감에서 그녀에게 상을 바치며 그녀를 내 길을 밝혀준 불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 그녀의 노력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2000년에는 한국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 비정부 기구로부터 선구자 여성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큰 이정표이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보상은 학생들이 성장하여 자신이 선택한 길을 자신 있게 걷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녀는 은퇴한 후에도 계속해서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대학과 지역 행사에서 연설하며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고 젊은 세대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도록 격려합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그녀에게 절망적인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매일매일이 다시 시작할 기회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꿈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녀의 모든 영광 속에서도 어메란의 마음은 여전히 시간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결혼하지 않았고 준호 이후로 다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출판사 동료부터
직장 동료 지인까지 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청혼했지만 그녀는 항상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가까운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과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결정은 강력했지만 그녀는 외로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여성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드문 일이었고, 여성은 종종 호기심 어린 시선과 의도치 않은 질문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준회에 대한 순수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진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진짜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것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는 그녀는 언제나 강해 보이고 언제나 웃으며 영감을 주지만 그 미소 뒤에는 상처로 가득 찬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혼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던 밤이면 준호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그가 웃던 순간, 그가 낮은 목소리로 시를 낭송하던 순간,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가 만난 가장 특별한 여자라고 말하던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떠난 날도 기억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항상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진다 하더라도 그녀 마음의 아픔을 달래줄 수는 없었다. 2024년 준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수년 전에 쓴 편지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야 그녀에게 전달된 이 편지는 그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준호는 편지에서 그녀가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한 유일한 여자이며 항상 그녀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해왔지만 사회적 제약 때문에 그들의 사랑을 위해 싸울 용기가 없었다고 썼습니다. 그는 그녀를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 그가